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경우 추락을 하든 착륙을 하든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의사계 신학인 윤곽수성공 심영권입니다. 제가 좀 많이 닮았다고들 하죠. 안면윤곽 수술에는 광대 축소 수술, 턱 수술, 턱끝 수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 광대가 많이 발달된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강한 인상 때문에 오해를 받곤 합니다. 오늘은 상담 시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광대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눈 수술을 받을 때는 덜 무서웠는데 광대 축소 수술은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광대 축소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이루어지는 뼈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이 굉장히 크고 두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쌍꺼풀 수술은 국소 마취 하에서 이루어지고 수술이 시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덜 두렵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쌍꺼풀 수술의 경우는 환자분이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 쌍꺼풀의 크기와 대칭성을 꾸준히 검토를 하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협조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도 소요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반면 광대 축소 수술은 마취과 전문의의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환자분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는 4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수술이 끝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광대 축소 수술 시 고정장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광대 축소 수술은 45도 광대와 역광대 축소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5도 광대의 경우는 뼈를 갈아서 높이를 낮추는 쉐이빙의 기법을 이용하게 되고, 역광대에서는 뼈를 절골하여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45도 광대만을 낮추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고정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절골을 이용한 역광대 축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는 4에서 6주 후에 붙게 되는데, 그동안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뼈가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곳에 붙거나 붙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 수술에서는 고정장치를 가급적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의사가 볼처짐이 절대로 없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의 크기를 줄이는 광대 축소 수술에서는 상대적으로 살의 양이 많아지기 마련이고, 많아진 살이 내려오면 내려왔지 저절로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 수술에서는 볼처짐의 가능성이 동반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볼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수술 시에서의 조작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뼈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것과 골막을 위로 당겨서 올려주는 골막 리프팅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경우 추락을 하든 착륙을 하든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두상이 커서 효과가 없다는데 속상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두상이 크신 분들은 광대 축소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두상이 크신 분들은 광대가 돌출되었다기보다는 얼굴이 크고 평면적인 느낌이 싫어서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광대가 돌출된 분들이 광대 축소량이 작게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비율이 깨지겠죠. 하지만 두상이 큰 분들은 광대 축소량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비율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 수술의 여부는 광대 축소량만 가지고 수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상이 크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수술의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술의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사계 신하균 윤곽수성공 심영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